역할 맡고 있는 진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그라운드 워크라고 했는데 영어에서 그라운드 워크라는 건 기반 작업을 말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평택 이제 학생들과 이제 내신을 이제 올해 이제 맡아보면서 느낀 점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제 이력이고요. 가볍게 봐주시고. 자, 일단 제가 지금 이제 너무 많은 학교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제가 지금 은혜고도 사실 다루고 있고 태강고도 다루고 있고 비전고도 있고 많은데 주력 이제 인원이 많은 학교 위주로 이렇게 먼저 선정한 거 혹시 자녀분의 학교가 포함 안 됐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거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자 일단 평택고는 제가 1, 2, 3학년을 다 하고 있고 애초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평택 시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평택 이제 시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유형인데요. 이제 수능 이제 영어 유형이랑 너무 비슷해요. 비슷해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수능 영어 강사 출신이라서 그 수능 이제 영어식 수업을 이제 조금 학생들한테 이제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제가 대치해서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수능 영어가 이제 이미 다 돼 있다는 기반 하에서 털어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국어적으로 이제 간다고 해야 될까? 수능 영어하고 이제 결이 달라요. 다른데 평택 지역은 딱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딱 애들한테 제가 수능 영어를 이제 시험 딱 끝나면 애들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수능 영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좀 시쳇말로 말빨이 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수능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이제 너가 다음 내신에서는 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 이제 내신 시험을 사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자 평택고가 왜 기준이 된다고 하면 이 평택고를 기준으로 이제 약간 이제 난이도가 하향된 곳이 한강여고고요. 약간 상향된 곳이 신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평택고는 약간의 베이스를 이제 요구를 해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을 다뤄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평택고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1학년, 3학년은 서술형이 없어요. 2학년만 서술형이 들어가는데 서술형이 신안고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빡세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범위는 평택고가 가장 넓어요. 그러니까 부지문이라고 하죠. 교과서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부지문이 이제 거의 뭐 한 60지문, 70지문 이렇게 돼서 양이 엄청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을 출제하고 신안고는 범위가 그거보다 이제 1, 2 지문이 작지만 열심히 공부해도 베이스가 없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이제 주력 문제로 나와버려요. 배점 높은 걸로. 그래서 애초에 신안고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거긴 한데 열심히 공부를 해도 중3 때 겨울방학 넘어갈 때 막 있잖아요. 막 수능 영어 공부를 막 마쳐야 된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 잠시 이제 방황했던 학생들은 사실은 1학기까지는 참아야 베이스를 깔고 2학기부터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근데 평택고는 어느 정도 이제 수학을 건질 수 있고 한강여고는 제일 제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베이스가 없던 학생들도 열심히 하면 일단 80점대까지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베이스가 없다는 기준은 고1 모의고사 쳤을 때 이제 50점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거의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도 이번에 7, 80점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한강영어 시험은 이제 열심히 본인이 이제 공부 애사를 가지고 했다 하면은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점수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상승 곡선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거고 신안고는 이제 뭐 제가 너무 섞어서 얘기 죄송한데 신안고는 이게 그러니까 서술형도 까다롭고 객관식도 까다롭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외부 지문에서 한 10점, 15점씩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못 본 지문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또 수능 영어식 대입학이라고 하는데 크게 정답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어식으로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강남식으로 물어본다고 할까요? 학군지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그 범위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거죠. 혹시 여기 신안고 이제 학생을 자녀분으로 두신 분들은 성적이 안 나와도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기초가 깔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기가 힘든 시험이에요. 그에 비해서 평택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여고에 비해서는 그래도 베이스가 필요하긴 하나 점수를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평택고는 이제 정리해드리면 지문이 양은 제일 많지만 공부를 하면은 베이스가 조금 없어도 따라갈 만하다.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은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앙과학은 베이스가 안 깔려지면 점수가 좀 약간 양극화 현상처럼 중간이 없고 거의 떠버릴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못하는 애들은 점수가 이런 점수를 학원 다니면서 받아온다고 할 정도로 깔려버려요. 근데 그때 뭐라 하시면 안 되고 용기를 주셔서 1학기 정도는 이제 놓쳤던 중3 겨울방학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영어 베이스를 깔아야 하반기부터는 점수가 나올 만해요. 그래도 수능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시면, 그런 이제 실력을 채워주시면. 그리고 한국영어는 제일 이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시험인데, 일단 이제 객관식 80점이고 주관식이 20점이긴 한데, 주관식 10점 정도만 조금 이제 많이 쓰는 유형이고, 나머지는 단어 찾기라서 사실 객관식 90점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베이스가 아예 없던 학생이,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할게요. 다 자녀분들 고1, 3월 모의고사 영어 점수 다 기억하시죠? 자, 사실은 60점대까지는 노베이스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베이스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저희가 시체말로 노베이스라고 부르는 거고, 70점대, 80점대부터는 베이스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90점대는 당연히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50점대가 나온, 60점대가 나온 학생들이 열심히 했으면 7, 80점을 받을 수 있다. 90점은 불가능하지만 그 정도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성적을 이제 받은 학생이 신앙고에서 시험 쳤을 때는 사실은 모의고사 점수랑 똑같이 나와요. 더 상승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도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평택고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보다는 점수가 내신 애들이 점수가 좀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제 베이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강여고가 가장 뚜렷하게 성적이 제일 이제 수직 상승이 좋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신안고는 노력에 비해서 거둬들인 성과가 적다. 그리고 평택고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 은혜고나 뭐 태강고 이제 또 부모님 계실 수 있으니까, 은혜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안 틀리기 이제 싸움이고, 태강고 같은 경우도 이제 범위가 은혜고랑 똑같았는데 이번에 좀 상위권들이 들어가는지 모의고사 이제 이번 3월 모의고사 전체가 들어갔어요. 그 정도지만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범위는 압도적으로 작죠. 그래서 안 틀리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참고하실까 봐 말씀드려봤고. 자,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해결책은 뭡니까? 수능 영어입니다. 맞죠? 수능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세 학교 공통으로 수능 영어,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기준 학생들이 8, 90점이 나오면 그 점수 그대로 이제 내신 점수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군지 이제 고등학교들 특징은 모의고사 점수는 전부 다 90점대예요. 맞죠? 아시다시피. 뭐 제가 가르친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에서 이제 150등까지 전부 다 고3 거, 고1한테 고3 거 해도 전부 다 1등급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을 내신 1등급, 누구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능 유형으로는 못 내요, 거기는. 막 퍼즐 내고, 막 신문에 있는 그 IQ 테스트 있잖아요. 막 퍼즐 유형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범위를 과연 열심히 할 이유가 있는가 의구심을 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주력 세 학교 이제 유형들은 일단 열심히 하면 그래도 소득을 건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신안고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베이스가 없었던, 베이스 있는 분들이 이득 보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상위권한테 아예 몰아주는 시험이고, 이제 신안고 이제 요런 식으로 만약에 시험이 나오면 학생들 영어 실력이 떨어져요. 빨리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건데, 아예 이만큼 저기 허들이 높아버리니까 애들이 금방 놓거든요. 서울에서도 서초구가 저런 식으로 애들이 영어를 그래서 못해요. 오히려 시험은 빡세게 나오는데 애들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성적 상승에 좋은 곳이 사실 한광여고. 이 곳은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성취감을 같이 느끼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평택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략이 짜지시겠죠? 공통적으로 그래서 제가 점수별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의고사, 이제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시간 제고 풀었을 때 80점 나오는 실력 만들어야 돼요. 내신을 최소 1, 2등급이라도 지금 이제 넓어진 범위에서는 1등급이죠. 맞죠? 1등급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무조건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3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10월이든 맞죠? 거기 안에 기준으로 80점을 넘어야 돼요. 그게 최소한 내신을 받았을 때 1등급에 들어갈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수 미만이면 아직 베이스가 안 깔린 거니까 자녀분을 혼내시면 안 돼요. 그럼 아예 영어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난 지금 고3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쌓고 있거든요, 걔들은요. 그러니까 고1 때 거의 내신 영어 때문에 영어를 접은 학생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어차피 장기 레이스 아닙니까? 맞죠? 뭐 만약에 수시가 안 되면 논술도 있고 다른 전형이 많은데 그때 수능 영어가 최저를 맞출 때 써야 되는데 지금 그 내신 하면서 이제 감을 잃고 놔버리면 언어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늘거든요. 근데 지금 길을 꺾으시면 이게 놔버리면 고3 때 그때 정작 다른 공부를 할 때 영어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고3들 이제 지도를 할 때 고3 때 영어 공부한 학생은 사실 재수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이제 사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진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아마 얘는 재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정도로 내신 영어를 하면서 이제 수능 영어를 베이스를 까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수에 상관없이 학생들한테 영어 공부할 이제 원동력을 줘야 된다는 게 제 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 중간중간 저는 내신 끝나면 애들한테 물론 뭐 빠지고 이제 이런 애들이 많지만 빠지지 말고 수능 공부하자고 그러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이제 시험 때 편할 거 아니고 좀 더 올라가고 맞죠. 근데 이게 내신 공부하듯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내신 중학교식으로 아직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 맞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영어는 안 는다는 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언어기 때문에 하루에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실력이 베이스가 쌓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이번에 자녀분 성적이 이제 내신 영어가 많이 낮다. 그러면은 올해는 사실은 베이스 쌓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저한테 오시면 제가 베이스를 이제 빨리 깔아드리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점수를 이제 그 다음에 점수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완전 영업 비밀 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냥 무조건 성적 잘 나온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고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이제 결과값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영어가 일단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객관식 70점에서 80점까지 일단 만점까지 받고 나야 뭐 주관식이든 서술형이든 건드려 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점수가 저는 선택적으로 합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요. 객관식도 만점 가까이 안 나온 학생한테 서술형 시켜보니까 둘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점수대가 60점, 50점 이런 분들은 제가 오면 점수 나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부터 만점 받게 이제 만듭니다. 객관식부터 만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서술형에도 몇 개 건드려서 75점, 80점, 85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을 달리 가요. 지금 점수 학생들 중에 70점대, 80점대 학생들은 객관식 어느 정도 다 맞기 때문에 걔들은 서술형 위주로 좀 더 자료를 주고 그리고 지금 점수가 완전 50점대, 60점대는 노베이스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수대 가진 학생들은 저는 지금 걔들한테 서술형을 과감히 놓게 해요. 지금 둘 다 건드렸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식 수능형 문제 그리고 문법 같은 거 객관식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객관식은 일단 내신할 땐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서술형 건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1학년 말이나 2학년 정도 되면 내신 1등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빨리 나오기 좀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빨리 뽑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도하고 있다. 점수대별로.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표현 중심 수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이제 PPT가 이제 됐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볼딩 처리를 해줘요. 요런 이제 내신 자료인데 여기 보면 뭐 나무로 된 손잡이 이런 걸 스토리를 다 만들어줘요. 야 너희들 저번에 나무로 된 손잡이 기억나지? 하면서 객관식은 일단 학생들이 달달달 안 외워도 기억날 수 있도록 여기 볼딩 처리.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나무로 된 손잡이를 볼딩 처리하고 유럽을 볼딩 처리하고 뭐 여기 800km 어웨이라고 돼 있죠. 맞죠? 요런 거를 이제 볼딩 처리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친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제가 이런 표현 사전을 학생들한테 줘요. 이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영어에서 이제 작가가 글을 쓸 때 주제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들을 제가 자주 쓰는 걸로 사전처럼 엄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또 자녀분들 중에 마음대로 읽는 학생들 있지 않나요? 똑같은 텍스트를 읽었는데 정답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주장하는 학생도 있죠. 이런 걸 보고 주관적 독해라고 부르는데 최근 학생들한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언어조차도 영어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뭘 이제 드릴 거냐면 수학 공식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2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요런 표현들은 전부 다 제가 학생들한테 일단 믿고 시작하라는 표현들이에요.
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주제다. 너가 해석한 게 이 표현이랑 다르면 이 표현을 믿으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해야 수능 영어에서 객관적인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능력만 길러도 한광여고 평택고는 사실은 90점 넘어갑니다. 근데 신한고는 이 표현을 다른 두 학교보다 더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그 학교는 좀 더 주관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좀 언어식으로 좀 더 괴롭혀요. 그래서 신한고에서 고득점 받는 게 사실은 지금 세 학교에 비해서 가장 어려워요. 제가 지금 시험지만 보고 올해 시험지 보고 학생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희 강사가 봤을 때는 시험지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학생들한테 확확 티가 나는 거예요. 교차에서 풀려보니까 잘하는 학생들한테 교차에서 풀어보니까 점수가 확실히 신한고 시험을 애들이 점수를 잘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 드릴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 사전으로 이거는 수학 공식입니다, 어머니. 그냥 국어가 아니에요. 해석해 보니까 네 생각, 나 생각 다르지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로 귀결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로 이미 제가 수능 영어에서 재수행들하고 하면서 대치해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난 표현들이고 안 되는 표현들이 있었으면 제가 벌써 밥그릇이 떨어졌겠죠, 맞죠? 근데 이 표현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리고 경기고에서 지금 2학년 올라갔는데 전교 1등 정도 애들이 검증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학생들이 별 불만 없이 제일 처음에는 조금 안 받아들였는지 태클을 걸었는데 지금은 잘 사용해서 내신에서 1등급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 중심으로 설명할 거예요, 학생들에게. 자, 일단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제 할당된 게 좀 적어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자, 혹시 시간표 한번 다 받으셨나요, 혹시? 시간표 한번 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한정된 시간에 학교를 이제 여러 학교를 맡고 있다 보니까 영어 지금 제일 마지막 과학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일단 고1 내신영어 A랑 고1 내신영어 B는 연합반입니다. 거기는 이제 태광고, 은혜고 이제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 있는데 수요일이 좀 특징이 있어요. 수요일에 보시면 시간이 살짝 겹칩니다. 한강영어 1학년을 맞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학교는 평택고나 신한고는 수업을 잘 뺄 수가 없어요. 더 챙겨주고 싶어도. 근데 한강여고는 수요일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야자를 이제 잘 빼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학교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챙길 수 있는 학교라도 좀 더 챙겨주자는 이제 요지에서 한강영어 1학년은 수요일 6시로 돼 있어요. 시간이 이제 4시간입니다. 맞죠? 내신 기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합반 학교들은 일단 모여서 같이 이제 시험 치지 않을 때는 문법과 지금 수능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내실 거면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만약에 2주, 3주 있다 보내시면 막상 시작하면 제가 이러면 또 제가 힘든 얘기지만 성적 못 올려드려요. 영어 성적이 안 올라가요. 지금 이제 다시 기초를 다시 깝니다. 그러니까 보내실 거면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여고나 이제 이 연합반 애들이 일단 수능 영어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6월 되면 내신이 돌입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는 이제 연합반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고1 내신 영어 B 이제 토요일 1시로 보이죠? 그때로 이전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내신으로 가고 이제 수요일은 이제 한강여고 이제 1학년 내신반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지? 일단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수능 공부를 하다가 내신 기간에는 잠시 분리해서 한다. 혹시 한강여고가 아니라 그리고 평택고 신한고가 아니라 그 외에 은혜고나 태강고나 다른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내신 기간에는 고1 내신 영어 B 토요일 1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때 저도 이제 최대한 이제 분리해서 따로 챙겨주려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분리한 거니까 양해 바라고 그래서 한강여고는 조금 일찍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6시 제일 일찍 올 수 있는 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밥 먹고 6시래요. 그래서 제가 6시부터 10시까지 봐주려고 4시간이 잡혀 있는 거니까 혹시 자녀분이 평택고라든지 신한고 이렇게 차별받는 거 아닌가? 차별이 아니라 그 학교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양해 바랍니다. 자, 이게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 거 없습니까? 그러면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